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태까지 막 문제들 나왔던 것들 있죠. 뭐 저금리니 공급 부족이니 혹은 전세 가격 상승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수가 일어나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택도 없는 소리다.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변이 없을 것이다. 이변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앞으로 어떤 정도냐면은 갑자기 우리나라가 바젤3를 포기하고 은행 망할 걸 계산하고 가계대출 비중을 기업대출보다 한 80%까지 상향해주고 돈을 엄청나게 대출받게 해준다든가, 이런 미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변은 없을 것이다. 집값 계속 오른대요. 전망 불변. 올해 그게 안 나와요. 2018년에도 나왔고 2019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란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이냐, 기사들 다 분석해보니까 2018년에는 한 81%, 2019년에는 85%가 기사에서 언급하는 전문가란 작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작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왜? 이게 달렸는데. 자기 떨어진다고 하면, 작년까지 오른다고 했다가 지금 떨어진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아마 대부분은 그거일 거예요. 작년에 자기 고객들한테는 떨어질 거니까 팔라고 해놓고 사도록 만들고 올해 와서 말한 거고, 만약에 작년에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자기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올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객들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전문가란 작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앞뒤 다르게 말한 이중성 있는 전문가든가, 아니면은 마지막까지도 한탕 헤쳐먹으려는 전문가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 전부터 사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든가, 보통 이 세 부류는 아니죠. 그 중에 대부분은 뭐다? 계속 오른다고 해서 헤쳐먹으려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세난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 전세난이에요 지금. 올해에만 서울에 6,000건이 늘어났어요. 경기, 인천 다 상승 중이죠. 전세 매물. 넘치는 유동성, 금리 오르고 있죠. 입주 물량 감소, 맨날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우려 속 내 집 마련해야 할까? 제가 아까 그분이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게 진짜 열받는 말이죠. 왜?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다? 화폐 가치 하락, 부동산 상승.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이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 부동산 상승. 이들의 논리가 이렇다. 그래요? 화폐 가치 하락 분만큼 올랐어요? 여태까지? 개소리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거죠.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지금 빚더미로 산 부동산 어떻게 되겠어요? 영끌이 뭐예요?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다. 저런 사람이 스타 강사라고 날뛰고 있으니 저거 아직도 지금 부동산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시장 위험하다고 하고 있는데 또 저렇게 현혹시키고 있다. 미친 거 아니에요?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하는 거 처음에 물가 상승률은 말할 것도 없죠. 물가 한 20% 오르면 집값은 한 100% 올랐는데 화폐가치 하락 때문인 건 말도 안 되죠. 그만큼 물가 안 오르더라도 월급은 많이 올랐냐? 월급 20%도 안 오를 동안 집값은 서울은 막 50% 올랐는데 이게 화폐가치 하락 때문이에요?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하기에는 이미 이렇게 올라버렸고, 그렇다면 일단 장기적 우상향 되기 전에 하락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장기적 우상향 해가지고 언젠간 맞춰진다? 한 3000년 후에요? 인구 감소돼서 수요도 주는데? 어때요? 물가 상승률 사립초교 등록금 부자들 해가지고 많이 올라야 44.5%고 지난 동안 닭고기 쌀 요만큼 오를 동안에 이만큼 올랐는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집값 상승이에요? 화폐가치는 집에는 많이 하락하고 쌀에는 적게 하락하고 제각각이죠. 화폐라는 게 그렇게 모든 물품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가치 상승 하락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다 구라다. 저런 사람들이 악마 아니냐.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 맨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면 돈이 돌아야 돼요. 통화 승수, 통화 유통속도 뭐라 그랬어요? 돈이 얼마나 도느냐. 시중에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발행을 했다. 이 돈이 시중은행에서 막 이리저리 뿌려가지고 10번 돌면은 100만 원만 찍었지만 이 돈의 가치가 10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죠. 돈 더 많이 뿌려서 150만 원 뿌리면 뭐예요? 돈이 5번밖에 안 도는데 750만 원의 가치를 한다. 돈 더 많이 찍어도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서 유동성은 감소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보다 시중은행에서 풀고 그 돈이 얼마나 원활하게 도느냐가 유동성 장세냐 아니냐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에요. 근데 자본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돈 찍어서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해놓고서 너는 자본주의의 기본도 모르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답답하죠. 유동성 장세 아니죠.
언제 유동성 증세 통화 유통 속도가 뚝 떨어지냐? 집값 폭등할 때 떨어지다가 하락할 때 좀 멈추다가 또 15년부터 폭등하고서 계속 이렇게 폭등하니까 또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왜 올랐어요? 계속 심리 자극하니까. 원래 2019년에 부동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른 이유는 뭐예요? 심리 자극 플러스 금리 인하.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고 하고 금리 인하되면은 누가 많이 들어와요? 못 사던 사람들, 집 못 사던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아니면 초보예요? 초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자, 영끌 패닉바잉 엄청나게 매입했대요. 누가 팔았을까요? 영끌 패닉바잉 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산을 잘 알고 그 전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가 사고 고수가 팔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는 전문가들은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쪽집게 부동산 예언자 막 이런 말 붙여가면서 계속 이것 때문인데 사실 심리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떨어지면 항상 저렇게 되죠. 그리고 심리가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계속 내리면 심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풀어버린 게 초이놈이 있어였죠. 그럼에도 안 판대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죠. 똘똘한 채 안 팔아요. 보유세 폭탄에도 고가주택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랑곳하지 않겠죠. 아랑곳하지 않는 곳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버틴다니까요. 문제는 못 버티는 한 명이 집값을 떨어뜨린다. 급매물 거래되면은 급매물을 다 같이 내나요? 못 버티는 한 명씩 급매물 내놓고 급매물도 못 팔아가지고 한 명씩 파산하면서 경매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틴다.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데 계속 오른다 전망은 여전히 강세. 지금 이미 서울 매수심리 100 이하로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랩 잘하시는 분도 아직도 저금리래요. 풍부한 부동자금 왜 부동자금이에요? 현금화 있으니까 부동자금이지. 2015년부터 부동자금 쭉 줄었다가 언제부터 올라가요? 2019년 말부터 다 현금화하고 빠지고 있었다고요. 높은 전세가격 지금 매물 계속 쌓이고 있고 강남권부터 강남 인근의 과천, 하남 이런 데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급 때문이라고 하시겠죠 또? 물론 공급 영향이 없진 않죠. 그런데 핵심은 뭐다? 전세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매매시장에 들어오는 주택담보대출, 감소세 일어나고 있다.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요. 생계자금 코로나니까 그걸 가지고 다 뭐 비투니 영끌이니 호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전히 오른다 하는데 강남 막 이런데 3억씩 떨어진 아파트 나오죠. 음마 떨어졌죠.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 따르게 하는 지표가 된다는 그 음마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뭐 여전히 강세고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공급 부족, 공급은 좋은데 실현 가능하냐고 막 안 된다 이런 분들, 요런 학회, 요거 무슨 학회예요? 건설마피아 학회죠.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적이야. 요거 붙여줘요. 항상 권머시기는 그거 빼죠. 그냥 부동산 교수인 척, 자기 이해관계 안 엮인 척 하고 있죠. 인허가 11년 만에 최저고, 불확실성 속도전으로 맨날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대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까요? 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오르고 있죠. 최근 주가 잠깐 다시 오르고 했던 것들 금리 잠깐 주춤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일단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부양책이 아직 채권 발행이 안 됐어요. 그 채권 발행되면은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하락단지들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들에게 1억 5천이 돈이겠어요?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1억 5천 정도 떨어져서. 이걸 떨어진 거는 떨어진 것도 아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라고 기자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진 잘 될까? 잘 되는데요. 공공재개발 아파트 추진하는데 막 공공재개발 추진 사업 선정 환영. 아이고 감사해라. 잘 되는데요. 안 된다고? 왜 자꾸 여론을 만들까요? 거기다가 안 되더라도 공급 부족이냐. 자, 인허가 착공 물량 봅시다. 과거 리먼 때 볼게요. 인허가 물량이 떨어지는데도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이때는 똘똘한 채라고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3법 통과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하고 2015년에 인허가 물량 전국적으로 서울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집값 오르고 있었죠. 건설 마피아들이 분양가 올리려고 수쓴 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다. 공급 가장 많을 때 오히려 오르고 공급 떨어질 때 가격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 저들의 말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착공도 보면 어때요? 착공 물량 언제 제일 많이 됐어요? 입주도 이때 장난 아니었죠. 뭐 말도 안 되는 공급 부족 타령을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개소리다. 공급 저렇게 많이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가서 사실상 나오는 물량보다 가져간 물량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실거주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만 청약받게 하고 하는 정책 자체가 뭐예요? 공급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다.
15,000가구 나오더라도 절반을 다주택자가 가져가면은 무주택자한테 돌아가는 건 7,500가구라서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고, 10,000가구를 하더라도 이게 다 무주택자한테 돌아가면은 공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허가 뭐예요? 8,000세대 때려 부수고 10,000세대 지으면은 이거 인허가 10,000세대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택지에다가 3,000세대만 지어도 순공급은 이거보다 많죠. 의도적으로 인허가 물량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 낮으니까 재건축 풀어달라, 이 여론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급 부족, 인허가, 집값 전세가 오른다, 빈익빈 부익부, 맨날 이런 얘기, 상승세, 최고 상승, 계속 심리만 부추기고 있죠. 심리 플러스 여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여력은 막히고 있죠. 금리 인상되고 대출 막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라도 심리를 계속 부추기는 거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어가지고 맨날 벼락부자, 벼락거지, 지들이 혐오 단어를 막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거 당할 사람들이 언제 다 당했어요? 19년, 20년에. 이미 당할 사람들 다 당했고,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여력이 없고, 여력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19, 20년에 샀죠. 뭐 아직도 심리 상승 중이요? 심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국, 서울 급격히 떨어지죠. 수도권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적다는 소리죠. 그 전에 심리가 꺾이는 중이라면은, 심리가 올라갈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심리가 떨어질 때 왜 저런 거 잘 안 다루죠? 결론,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심리하고 여력. 그래서 심리 부추기려고 공급 부족 이야기하지만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뭔 얘기예요? 지금 뭐 전세 상승, 전세가 상승세 엄청나게 꺾였죠? 또 뭐 있어요? 저금리. 저금리니까 더 오를 거다. 유동성 장세다. 아니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 요인이죠. 시중 부동자금 늘어난다. 이거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죠. 여력 어때요? 금리 인상, 대출, 총량 제한. 요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잡고 요거 잡았으니까 조만간 이제 거래량 줄고 매물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떨어질 거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와가지고 자꾸 뭐 40년 대출을 풀어준다느니 50년 대출을 풀어준다느니 누굴 죽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이 그러면 안 되지. 40년 50년 노예 더 끌어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선거 그 몇 표에 넘어가가지고 정책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망칠 거예요? 이변 없어요. 40년 50년 막 대출 풀어준다는 이야기 나와도 대통령이 대출 제한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바젤3가 이번에 도입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풀고 싶어도 맘대로 안 풀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